이 이야기는 경기도 수원시에 살고 계신 한 노모의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실제 사건과 인물은 창작적 요소와 함께 재구성되었습니다. 인천 부평역 근처에 자리 잡은 대박 숯불고기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화요일 저녁인데도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앉아 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가게를 채우고 있죠. 2층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김순자의 입가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집니다. 69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표정에서는 여전히 강인함이 묻어납니다. 순자는 가슴속 뿌듯함을 채 감추지 못한 채 창밖을 내다봅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잘하고 있구나. 이 건물은 순자가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장만한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그녀는 혼자서도 이 건물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1층은 원래 작은 슈퍼마켓으로 운영했었는데 3년 전 아들 민석이 고깃집을 차리고 싶다고 했을 때 흔쾌히 내어준 공간이었죠. 어머니, 오늘도 창가에 계시네요. 아래층에서 올라온 며느리 지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합니다. 3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소녀 같은 얼굴이지만 눈빛은 영리함이 돋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지연은 항상 시어머니에게 공손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어머니, 항상 감사해요. 덕분에 장사가 잘 돼요. 라는 인사를 빼놓지 않았죠. 그럼 우리 며느리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렇지. 오늘도 손님 많네. 네, 역시 역세권이라 저녁 시간은 항상 북적거려요.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자리 내어주셔서 그런 거죠. 다른 곳이었으면 월세도 비싸고 이렇게 장사 잘 안 됐을 거예요. 지연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남들 같았으면 시세대로 월세를 받았겠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가들이 평당 7만 원을 받을 때 5만 원만 받는 것이었죠. 뭘 내가 우리 아들 며느리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민석이는? 아, 여보. 민석이 뒤에서 들어옵니다. 36의 나이에 조금 통통해진 체형이지만 항상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민석은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래, 너희들 장사 잘 되나 보려고 그러지. 지연이는 맨날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너는 왜 그런 말 한마디 없냐? 민석은 어머니의 말에 어색하게 웃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불편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지연 사이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죠. 감사하죠, 어머니. 당연히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됐어. 그래도 장사 잘 되니까 다행이다. 추석도 얼마 안 남았으니 준비 잘해. 순자의 말에 지연이 밝게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챙길게요. 민석과 지연이 돌아간 후 순자는 다시 창가에 앉아 아래층을 내려다봅니다. 건물은 그녀의 인생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모든 걸 혼자 짊어졌던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당시 아직 대학생이었던 민석을 위해 건물을 지키며 슈퍼마켓을 운영했던 날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지연은 첫 만남부터 순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 민석 오빠 덕분에 제가 행복해요. 앞으로 어머니도 제가 잘 모실게요. 그때의 지연의 말이 순자의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서 아들이 고깃집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적금을 깨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보태주었던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석의 표정에서는 항상 어색함이 느껴지는 걸까요? 순자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박 숯불고기는 명절을 앞두고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고기를 사가는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이는 모습이 마치 시장 같았죠.
순자는 아래층 가게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올라왔어요. 명절을 앞두고 일찍 문을 닫은 며느리 지연이 민석과 함께 2층으로 올라옵니다. 지연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오늘 일찍 닫았네. 손님들 많았던 것 같던데. 네, 추석 전이라 장사가 잘 돼서 저녁 재료를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일찍 문 닫았습니다. 민석이 대답하며 소파에 앉습니다. 지연은 순자 앞으로 다가와 봉투를 내밉니다. 어머니, 명절 용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건강하세요. 순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열어봅니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죠. 액수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드려야죠.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지연의 말에 순자는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민석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마치 뭔가 숨기는 듯한 그 표정이 순자의 마음에 작은 의문을 남깁니다. 저녁 식사 후 순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후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비웠죠. 그때 소파 위에 놓인 지연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문자 알림음이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울리는 알림음에 자연스레 핸드폰을 바라보게 됐죠. 화면에는 미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 내용이 보였습니다. 야, 오늘 시어머니한테 용돈 줬다며? 얼마나 드렸어? 순자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심 궁금해진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열어보았습니다. 비밀번호가 없어 메시지가 그대로 펼쳐졌죠. 지연 5만 원 줬어. 시어머니 그 늙은이 월세 싸게 해준다고 맨날 생색내. 뒤에서 욕 엄청 해. 미영 A 5만 원? 친정엔 얼마 보냈는데? 지연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100만 원씩 드렸지. 시댁은 적당히 하는 거야.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텐데 뭐. 순자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아래로 스크롤하자 지연이 친정 부모에게 100만 원을 보낸 계좌이체 영수증 사진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시어머니 그 늙은이. 뒤에서 욕 엄청 해. 시댁은 적당히 하는 거야. 이 말들이 순자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발소리가 들리자 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텔레비전을 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지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순자는 최대한 평온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 조금 이따 자려고. 너는 피곤할 텐데 먼저 들어가. 네,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편안히 주무세요, 어머니. 지연이 방으로 들어가고 민석도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홀로 남은 거실에서 순자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느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갑자기 떠났을 때보다 더 큰 배신감이 밀려왔죠. 겉으로는 공손하고 다정하게 대하면서 뒤에서는 늙은이라 부르며 욕하는 며느리. 그리고 친정에는 100만 원을 보내면서 시어머니에게는 5만 원을 주는 그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순자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며느리의 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을 시작할 것입니다. 추석 명절을 무사히 보내고 나서 꼭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결심했죠. 거실의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2층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창문을 통해
아래층 고깃집을 지켜봅니다. 지연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네, 테이블 준비해 드릴게요. 지연의 친절한 목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집니다. 항상 손님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순자는 이제 그 미소가 진심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일부러 가게 뒤편으로 나가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며느리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지연은 가게 뒤편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그래, 내일 시간 돼? 잠깐이라도 만나자. 아휴, 요즘 스트레스 너무 쌓여.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건물 주인이라고 맨날 군림하는 거 있지.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충격을 감추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크나큰 상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민석과 지연이 2층으로 올라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웃음 띤 얼굴로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히 삼겹살을 구워왔어요. 가게에서 가장 좋은 부위로 골랐답니다. 그래, 고맙구나. 순자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아들 민석의 모습을 지켜보았죠.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보며 순자는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민석아, 너희 가게 요즘 잘 돼? 네, 어머니.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지연이도 열심히 해서 손님들이 자주 찾아주십니다. 민석은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겸손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순자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 잘 된다니 다행이구나. 그 자리가 역세권이라 위치가 좋으니까. 네, 정말 어머니 덕분이에요. 다른 데서 장사했으면 이렇게 잘 안 됐을 거예요. 지연이 또다시 공손하게 말합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뒤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뻔하지. 다음 날 오전 순자는 오랜 친구인 박 변호사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인 박 변호사는 순자의 남편과도 절친한 사이였죠. 그녀는 건물 임대 계약에 관해 상담을 받고 싶었습니다. 순자야, 오랜만이구나. 무슨 일이야?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실은 말이야, 우리 건물 1층 임대 계약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서. 순자는 조용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운영하는 고깃집의 임대 계약, 그리고 며느리의 배신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죠.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아직은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 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친구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계약서 가져왔어? 한번 볼게. 순자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건넸습니다. 박 변호사는 꼼꼼히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이 계약은 3년 약정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6개월 남았네. 중도 해지 조항이 있긴 한데 가족 간 계약이라 복잡해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일단은 증거를 더 모으는 게 좋겠어. 며느리의 행동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아들을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야. 순자는 박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복수의 계획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자신에게 한 행동들, 뒤에서의 모욕적인 말들, 그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고마워, 도와줘서. 천만에, 우린 오랜 친구잖아. 그런데 순자야, 신중하게 생각해봐. 아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할 거야. 알아.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망설여졌지만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떠올리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저 정직하게 살아왔을 뿐인데. 순자의 머릿속에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건물을 지켜온 고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늙은이라 부르는 며느리에게는 절대로 말이죠. 고깃집에 작은 소동이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녁 손님들로 북적이던 시간, 갑자기 한 테이블에서 화재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불판이 갑자기 고장나면서 불꽃이 튀어 손님의 옷에 작은 구멍이 생긴 것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가 새 옷으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민석이 황급히 사과하고 있을 때 지연은 주방 쪽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이 건물 관리가 엉망이라 그래요. 전기시설도 오래되고. 그 말을 우연히 들은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관리해온 건물에 대한 비난이 화살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침 식자재를 가지러 내려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한 순자는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지연은 한숨을 쉬며 주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아휴, 정말 이 건물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겨요. 시어머니는 건물주라고 자랑하면서 관리는 제대로 안 하시니.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가게가 문을 닫은 후 민석과 지연이 2층으로 올라왔을 때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가게에서 무슨 일 있었어? 손님하고 얘기하는 거 봤는데. 민석이 설명했습니다. 아, 불판 하나가 고장났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래, 지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지연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공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불판이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방금 전까지 건물 관리가 엉망이라더니. 순자는 속으로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아, 내 아내가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니, 그냥. 지연이가 항상 고맙다고 말해서. 내가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는지 궁금해서.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민석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지연도 의아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됐다.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며느리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지연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에 놓인 핸드폰을 살펴보려 했지만 이번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연이 자신의 메시지가 노출될 위험을 감지하고 조치를 취한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지연의 동선을 더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지연이 일주일에 한 번씩 친정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녀는 몰래 지연의 뒤를 따라 어디를 가는지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지연이 가게 일을 민석에게 맡기고 나갔을 때 순자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지연은 버스를 타고 30분쯤 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친정집이었죠. 2시간 후 지연이 나오는 모습을 지켜본 순자는 그녀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지연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친정어머니로 보이는 여성과 함께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마음에 드시죠? 명품 가방인데 비싸도 엄마 드리고 싶어서요. 아이고, 우리 딸. 너무 비싼 거 사주고. 시댁에는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 시댁은 적당히 하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나머지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순자는 이미 충분히 들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급히 자리를 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는데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그 어떤 아픔보다 컸습니다. 민서가 내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순자는 아들 생각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 아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됐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연의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과 메모들이 들어있었죠. 그날 저녁 순자는 다시 한번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 순자야. 응, 무슨 일이야? 계약 해지하는 방법. 좀 더 자세히 알려줘.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순자야,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아들과 며느리 일인데. 응, 이제 확신이 섰어. 내가 더 이상 무시당하긴 싫어.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복수의 계획이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기다려라, 지연아. 내가 한 행동들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순자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화창한 토요일 오후 순자는 동네 카페에서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김민석 어머니 아니세요? 순자가 고개를 돌리자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저 민석 오빠 대학 동기 박수진이에요. 한 번 뵌 적 있으신데 기억나세요? 민석 오빠 결혼식 때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 기억나네.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어요. 아주머니도 여전히 건강해 보이세요. 오빠네 가게도 잘 되는 것 같던데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자리에 앉히고 커피 한 잔을 더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쩌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행히 장사가 잘 돼요. 근데 민석이랑 연락하며 지내나 보네. 가끔씩이요. 요즘은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만나요. 그런데 지연이랑은 가끔 만나요. 대학 때부터 알던 사이라. 순자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지연이 민석의 대학 동기와도 친분이 있었다니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지연이랑 친하게 지내는구나. 네, 가끔 수다 떨고 그래요. 그런데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실 좀 불편한 얘기긴 한데 지연이가 아주머니 얘기를 많이 해요.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얘기? 말하기 좀 그런데 사실 지연이가 아주머니 욕을 자주 해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어렵게 하면 어떡하냐고. 너네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 엄청 하던데 힘들겠다고. 순자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친구에게까지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니. 하지만 동시에 결정적인 증거를 얻게 된 것 같아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 말해줘서.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말을 꺼내지 말 걸 그랬나 봐요. 아주머니 기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오히려 알려줘서 고맙다. 대화를 마친 후 순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모였으니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죠. 집에 돌아온 순자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지금 좀 올라와 볼래? 얘기할 게 있어. 네, 어머니. 지금 손님이 좀 많아서
30분 후에 올라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30분 후 민석이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침착한 표정으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민석아. 내게 보여줄 게 있어. 순자는 테이블 위에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지연의 메시지 캡처 사진, 친정에 간 날의 메모,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기록들이었죠. 이게 다 뭐예요? 내 아내의 진짜 모습이다. 한번 잘 봐. 민석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그래, 충격받을 줄 알았다. 지연이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한테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이제 알겠지?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그 늙은이라는 문구가 적힌 메시지를 보고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래, 다 사실이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지어낼 수 있겠니?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모으고 싶었어. 내가 내 말을 믿을지 확신이 없었거든. 민석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순자는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건물은 내 거야, 민석아. 이제 끝이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지연이가 이 건물에서 장사하게 두지 않을 거야.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지연이가 잘못했다 해도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내 아내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뒤에서 늙은이라고 부르고 건물 주인이라고 군림한다고 욕하는 사람을 어떻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니? 민석은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그때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지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오래?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은 거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고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석이 손에 든 종이를 보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한 짓들이야. 순자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다 사실이야? 너 정말 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했어? 지연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게 잠깐 화가 나서 그런 거지. 진심이 아니었어요. 여보, 믿어줘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순자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너희 둘이 이야기해봐. 난 내 방에 있을게. 순자가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거실에서는 민석과 지연의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닫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아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밤새 거실 소파에서 잤고 지연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밤새 잠을 못 이룬 듯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순자는 차분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아, 이게 처음이 아니야.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행동해왔는지 알아? 난 진심으로 지연이를 며느리로, 가족으로 대해줬어. 그런데 결과가 이래.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경솔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배신감과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난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어. 임대 계약을 종료하려고 해. 어머니, 민석이 충격에 빠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죠?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너희 집까지 책임질 수는 없잖니. 식사를 마친 후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녀를 맞이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응, 확실해. 법적으로 문제없지? 응. 계약서에 따르면 3개월 전에 통보하면 계약 종료가 가능해. 하지만 순자야, 이건 단순한 사업 관계가 아니라 가족 문제야. 한 번 더 생각해봐. 순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서류 준비해줘.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순자는 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국세청이었죠. 그녀는 최근 몇 년간 아들 부부의 가게에서 현금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세무조사 제보를 하고 싶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 후 순자는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이 위치의 상가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역세권이다 보니 평당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하십니다. 왜 물으시죠? 제가 그 건물 주인인데 월세를 올리려고요. 중개인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많이 올리시면 세입자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텐데요. 괜찮아요. 제 가족이에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아래층 고깃집이 여전히 정상 영업 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지연이 손님을 응대하다가 시어머니를 발견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잠깐 얘기 좀 하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뭔가 말하기 곤란하다는 듯 지연이 주방 쪽으로 순자를 안내했습니다. 민석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재료 사러 나갔어요. 순자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세가 오를 거야. 평당 7만 원으로.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갑자기요? 그건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세가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너무 싸게 받았던 거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말로만? 그 한마디에 지연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순자는 돌아서서 가게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지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가게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민석과 지연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세무서에서 조사 통보가 왔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민석이 어느 날 저녁 순자의 방을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이거 어머니가 신고하신 거죠?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세금은 정직하게 내야지. 그게 국민의 의무 아니냐?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지연이가 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민석아,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내 아내가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지, 내가 없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난 그저 진실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야.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연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지금까지 난 말로만 듣고 속아왔으니까. 민석은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방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우연히 지연의 친구 중 한 명을 마주쳤고
그녀로부터 지연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지연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가게도 잘 안 되고 세무조사에 월세 인상까지. 그래, 그럼 친정에 도움을 청하면 되지 않을까? 100만 원씩 용돈 주던 친정 부모님이잖아.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가 그 사실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당황한 듯 했죠. 아, 네. 그렇죠. 순자의 복수는 이미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가게의 매출은 떨어지고 세무조사와 월세 인상으로 민석과 지연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계약 종료 통보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은 가게를 비워야 할 것입니다.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순자는 창가에 서서 아래층 고깃집을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퇴거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 종료까지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이미 민석과 지연은 가게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가벼운 벌금이 부과되었고 월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어머니, 좀 들어가도 될까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순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한 달 사이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제 저희 정말 나가야 하나요? 순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계약은 지켜져야지. 어머니,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요. 다른 자리를 알아봤는데 월세도 너무 비싸고 위치도 좋지 않아서.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난 충분히 도와줬어. 3년 동안 시세보다 싸게 월세 받고 인테리어 비용도 보태주고.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말 저희가 여기서 나가길 원하시는 건가요? 정말로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내 결정이야. 민석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순자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층 가게를 내려다봤습니다. 예전처럼 북적이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제는 한산한 테이블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괴로움이 느껴졌지만 단호함은 여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가 장을 보고 돌아오자 지연이 2층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순자는 별말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따라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뒤에서 그런 말을 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는 차분히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아, 이미 늦었어. 이게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라면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너는 오랫동안 내게 거짓된 모습을 보여왔어. 내가 없을 때는 늙은이라 부르고 건물주라고 군림한다고 험담하면서 내 앞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 그건 정말 죄송해요. 순간적인 감정이었어요. 진심으로 어머니를 존경해요. 존경? 그런 말은 이제 소용없어. 내가 한 행동들이 진심을 보여주니까.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민석 오빠도 너무 힘들어해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순자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내가 먼저 그 가족의 의미를 깨뜨렸어. 내가 어떻게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순자는 서랍에서 증거 자료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메시지 캡처, 친정 방문 기록, 용돈 차이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이게 다 내가 한 일이야. 친정에는 100만 원씩 주면서 시어머니한테는 5만 원? 그리고 그 뒤에서 하는 험담들. 이게 가족이 하는 행동이냐? 지연은 말문이 막힌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순자와 지연의 대치 상황을 본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민석은 테이블 위의 증거들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지연과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어머니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연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나도 눈치챘어. 내가 어머니 앞에선 다르게 행동한다는 걸. 지연의 얼굴이 충격으로 물들었습니다. 여보, 당신마저. 미안해. 하지만 진실은 인정해야 해. 우리가 잘못한 거야. 순자는 아들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민석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달 말까지 가게를 정리하고 나갈게요. 지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저도 중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나도 이런 상황이 되길 바란 건 아니었어. 하지만 때로는 단호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네, 이해합니다. 다음 날부터 고깃집은 철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박 숯불고기라는 간판이 내려지고 테이블과 의자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가게를 바라보았죠. 아이고, 저기 장사 잘 되는 집 아니었어요? 왜 문 닫는 거죠? 글쎄요, 건물주가 바뀌었나 보죠? 이웃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철거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묘한 공허함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민석과 지연은 완전히 비워진 가게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의 꿈과 노력이 담겨 있던 공간은 이제 차갑고 텅 빈 콘크리트 상자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2층에서 내려와 가게의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세요? 우리는 가족인데.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내가 먼저 배신했어. 민석은 아내의 어깨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지연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뵐게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떠난 후 그녀는 가게의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빈 가게에 홀로 남은 순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의 파도를 느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건물 1층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베이커리였죠. 그들은 시세대로 월세를 지불했고 계약 조건도 명확했습니다. 순자는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이번 달 월세 갖고 왔습니다. 새 세입자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받았지만 그 미소가 예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죠. 고마워요. 장사는 잘 되나요? 네, 다행히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열심히 하세요. 새 세입자가 돌아간 후 순자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석과 지연이 떠난 뒤 그녀는 종종 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그들이 시내 외곽에 작은 고깃집을 다시 차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좋지 않아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소문이었죠.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아들을 걱정하는 모성애도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승리의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졌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석입니다.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2달 만이었습니다. 민석아, 잘 지내니? 네. 그럭저럭요.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그래, 난 늘 그렇지 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뵈도 될까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든지 와도 좋아. 혼자 가도 될까요? 그 말에서 지연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너 혼자 와라. 다음 날 오후 민석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훨씬 야위었고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죠. 순자는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 한잔 할래? 네, 감사합니다. 순자는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어머니,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지연이의 행동도 제가 중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모두 잘못이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드세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새로 차린 가게가 위치가 좋지 않아서 손님이 많지 않아요. 월세도 비싸고, 그리고 지연이와 별거 중입니다. 순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복수가 아들 부부의 관계까지 갈라놓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